안녕하세요. 대기업의 이경민입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왔습니다. 미국 대선 토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미국 첫 토론이 중요한 이유. 첫 대결에서 기선제압이 앞으로 대선 판도를 바꿀 중요한 흐름의 기점이 되겠죠. 과연 이번 트럼프와 해리스 첫 대결에서 어떤 흐름으로 전개될 수 있을지 예상해보고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세계의 시선은 미국 대선 토론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바로 내일이죠. 11일 오전 10시에 미국 첫 대선 토론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번 토론을 앞두고 두 후보 간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이 벌써부터 되고 있죠. 이번 첫 토론이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순간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은요, 약 90분 동안 진행될 예정이고, 이 두 후보들이 여러 가지 이슈를 다루겠지만, 경제, 이민, 생식권, 외교, 이 큰 굵직굵직한 이슈들을 다루면서 치열한 공방을 나눌 예정인데요. 바로 들어가시죠. 거두절미하고 이번 토론에서 방산과 관련해서 대선 토론에서 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어떤 발언들이 나올지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는데요. 일단 방사는 국가안보와 국방정책에 또 미국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이번 대선 토론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대선에서 방산 관련 논의 주제로 국방 예산, 군사력 강화, 국제동맹, 안보 위협 대응과 관련된 이슈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해리스와 트럼프, 대선 토론에서 방산이 확실히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몇 가지 관점에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트럼프 얘기를 먼저 하게 되면 트럼프는 재임 시절에 국방 예산 증액과 군사력 강화를 위해서 주요 정책을 내놨었죠. 그가 방위 산업에서 투자를 또 강조를 하면서 군사력 증강을 시키고 안보를 강화한다고 누차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특히 중국과 러시아군과의 군사적 경쟁을 강조하면서 방위 산업을 통해서 기술 혁신과 무기 개발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시킬 것입니다. 반면에 또 해리스는요, 국방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군사력을 좀 유지를 하면서 또 너무 국방에만 지나치는 것은 좀 견제해야 된다. 그러면서 다른 사회적 복지나 경제적 여건에 대한 투자를 조금 더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해리스가 동맹 강화랑 방위력을 또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또 지지할 가능성은 크다. 이렇게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더불어서 국제동맹과 관련해서 무기 수출 이슈도 꼭 다루고 넘어가야 될 텐데요. 우선 트럼프는 재임 기간 동안 여러 동맹국들과 관계를 또 재조정을 했었고, 나토 동맹국들과 더 많은 국방비를 분담을 요구를 했었었죠. 그가 무기 수출을 활성화하면서 미국의 방산 기업들을 지원하려 했었고, 또 이러한 전략들이 대선에서도 강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특히나 중동이나 아시아 지역에서 방산 거래를 통해서 경제적 이익을 얻는 부분을 또 부각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리스는 동맹국가 협력을 강화를 강조를 하게 될 텐데, 특히 나토와 같은 기존 동맹국들과 관계를 또 중시할 것입니다. 다만 무기 수출이 또 인권의 문제랑 부딪히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해리스 같은 경우는 책임 있는 무기 수출을 강조하게 되면서 트럼프의 무분별한 수출의 비판을 꼬집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전개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책은 그랬고요. 앞으로 이번에 앞둔 대선에서 역시 기싸움이 중요하죠. 어떤 흐름과 분위기, 기조로 흘러갈지도 살펴보셔야 되겠는데, 해리스와 트럼프 전 대통령이 TV 토론에서 맞붙게 되면 해리스 입장에서는 트럼프의 공격에 말려들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요. 트럼프 자체가 일단 TV 토론 경험이 많기 때문에 해리스는 그동안 트럼프와 토론을 했었던 조 바이든 대통령과 힐러리와 조언을 통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해리스는요, 트럼프 정부가 코로나19 때 대응 실패와 관련해서, 그리고 멕시코 건설 자금 문제와 관련해서 정책적 실패를
부각을 시키면서 트럼프를 압박할 계획인데요. 트럼프가 임명한 보수 대법관들로 인해서 낙태권 또한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해리스의 죄송합니다. 트럼프는 해리스가 바이든과 또 다르지 않다고 주장을 펼칠 수도 있겠는데요. 바이든 행정부의 실정을 집중적으로 공격할 계획인데, 인플레이션이나 불법 이민, 정부 지출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하면서 너도 잘못이 있어 이렇게 꼬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이번에 첫 토론을 집중하는 이유, 이 토론으로 인해서 이 짧은 시간 동안 유권자한테는 강렬한 인상을 또 남길 수 있고, 특히 부동층한테는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이죠. 정책은 또 장기적으로 경제적인 상황이나 사회 문제 같은 이슈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정책 논쟁도 투표 성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라고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번엔 스타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게요. 특히 해리스 같은 경우는 강력한 반박 능력을 가지고 있고 풍부한 정치 경험, 그리고 여성적인 이미지를 강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리스 같은 경우의 장점은 상대방의 약점을 파고드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의 발언을 효과적으로 반박을 할 가능성이 크고, 또 해리스는 지방 검사랑 캘리포니아 검찰총장, 상원 의원으로서 다양한 토론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베이스와 경험이 축적되어 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이미지가 있죠. 여성적 이미지를 강조하게 되면서 여성으로서 상대에게 공격을 받으면 대중에게 또 그 공격이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심리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잘 활용하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토론 워낙 많이 보셨듯이 트럼프는 상대방을 정신을 없게 만들어서 혼란을 시키고 그 결과 중심을 자신에게로 돌리는 공격적인 토론 스타일을 하기로 유명하죠. 트럼프는 또 앞서 대선 토론에도 참가를 했던 많은 이력이 있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한 토론자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사실관계에서 실수를 또 하고 주제를 또 벗어나는 경향이 있어 이게 장단점이 또 명확한 후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대선 토론 후의 시나리오들, 그리고 대선 토론에서 나눌 내용들을 여러 가지 방면에서 생각을 해보고 또 대응할 준비들을 해보셔야 되겠는데요. 첫 번째로 트럼프는 강력한 국방 투자를 확대를 발언을 하게 된다. 특히나 미사일이라든지 방어 체계, 항공기, 해군력 강화를 언급하게 되면서 한국과의 방산 협력 강조가 될 수 있게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하나 시스템이나 우리나라 방산주들의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도 크게 되겠죠. 특히 트럼프는 대규모 국방 투자 발표랑 연관지어서 글로벌 방산 산업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방산업체들이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수혜를 받을 것으로 또 내다보지 않을까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해리스 같은 경우는 국방 예산을 또 재편성하자 그러면서 좀 삭감을 하고 사회복지 쪽 기후변화 대응으로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하게 되면 군사 비용을 줄이는 대신에 외교정책 방향으로 국방 전략을 수정을 할 것을 또 내다보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예상 주가도 생각을 해보게 되면 방산주나 하나시스템의 주가는 또 영향을 받으면서 하락을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내다볼 수 있을 것 같고, 국방 예산 축소가 방산기업들에는 분명히 부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서 국방 예산의 삭감은 방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미군과의 협력의 기회도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것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대선 토론 후의 분위기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번 대선 토론 후에 해리스가 강력한 퍼포먼스를 시행했다는 전제하에 만약에 해리스가 명확하고 강력한 정책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트럼프의 공격에 흔들리지도 않고 차분하게 대응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또 지지율의 상승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해리스가 논리적으로 정책을 설명을 하고 미래 비전을 명확하게 또 설명을 해준다면 특히 여성 유권자나 소수의 지지층이 결집을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트럼프의 경우는요,
트럼프가 이번 토론에서 다시 한번 공격적으로 해리스를 압도하려고 시도할 것 같은데, 이제 트럼프가 경제, 국방, 외교 정책에서 경험을 내세우면서 미국의 우선주의를 강조를 하고 해리스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면서 이 트럼프의 지지층은 다시 한번 결집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서 트럼프의 발언이 미디어에서 또 화제가 되고 또 열성 지지층들의 결집의 가능성을 점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반면에 또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중도층이라든지 여성 유권자들에게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판세에 대해서는 큰 변화가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상황도 그려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워낙 큰 이슈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미국 대선에 대한 이야기가 장황했었는데요. 간략하게 하나 시스템에 대한 이슈를 또 전달드리게 되면 하나 시스템이 최근에 폴란드 기업들과 협력을 확대하면서 이제 우주 분야에서도 성과를 주목받고 있는데요. 특히 하나 시스템이 폴란드의 대표적인 기업 WB 그룹과 함께 우주 산업 개발에 중장기적으로 협력을 하겠다는 업무 협약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폴란드랑 유럽 내에서 우주 사업을 확장을 모색을 하고 있다라고도 보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바로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하나 시스템의 최근 주가 하락이 이어지고 있죠. 이것은 전체적인 시장 상황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금리랑 지정학적인 불확실성, 그리고 경기 침체가 장기화에 대한 우려, 그렇게 되면서 국내 시장의 여파도 분명히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 시스템이 대장주로 주가를 또 끌어올리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 번의 모멘텀이 필요한 시점에 왔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가가 보통 급등한 이후에는 이익 실현의 매물이 나오면서 지지선 부분까지 하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 시스템도 이처럼 이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지 않나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동평균선을 보시게 되시면 20일 평균선과 20일 평균선이 60일선을 뚫고 살짝 내려왔는데 여기서의 반등이 한번 꼭 나와줘야 되는 시점이다. 그러면서 또 지금 미국 대선 토론의 행방은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왔다라고도 해석하실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대선 토론에서 방산 이슈와 관련된 이슈들이 터져준다면 또 한 번의 이슈가 모멘텀이 동력이 발생하지 않을까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네, 다소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는 것만 같은 미국 대선 토론이 이렇게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미국 첫 대선 TV 토론 잘 살펴보시고 또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